오늘의 이야기, 역사상 가장 많은 아이들을 죽인 쓰레기 같은 살인마. 1992년 9월 12일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는 도시를 음침하게 물들이고 도로의 습한 공기는 역겹고 퀴퀴한 악취를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비가 와서인지 아니면 비냄새와 악취가 뒤섞여서인지 그날 도로변에서 나는 알 수 없는 악취는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악취가 점점 심해지자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출동한 경찰들은 정체불명의 악취가 나는 도로 주변을 조사하다 도로 옆 골목에서 악취의 원인으로 보이는 웅덩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악취의 원인이 그 웅덩이인 것을 확인한 경찰들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웅덩이를 파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흙을 파내던 경찰들은 삽끝에서 뭔가 알 수 없는 이질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그 느낌은 알 것 같았지만 알고 싶지 않은, 차마 아니길 바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후 파내려 가던 구덩이의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고 눈앞에 펼쳐진 구덩이 속 광경은 거기에 있던 경찰과 시민들을 공포에 빠뜨리게 됩니다. 악취가 나던 구덩이 흙 속에는 25명의 어린 소년들의 시신이 안매장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 부패되어 가던 시신들은 비가 오자 빗물에 의해 막아놓았던 흙이 무너지면서 악취가 발생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현실이라고 믿지 못할 구덩이 속 처참한 광경은 콜롬비아 전역을 충격에 빠뜨리게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경찰은 시체 구덩이가 더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또 다른 악취가 나는 장소를 알고 있거나 발견하게 되면 경찰로 제보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경찰과 시민들은 보고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이 시체 구덩이를 찾기 위해 대대적인 탐사를 진행하게 되고 약 한 달에 넘는 시간을 탐사한 경찰과 시민들은 보고타 여러 지역에서 또 다른 시체 구덩이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속에 안매장되어 있던 소년들의 시신 80여 구를 추가로 찾게 됩니다. 그렇게 100여 구의 아이들의 시신을 발견을 하였지만 범인에 대한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하던 경찰은 시신의 입안에 들어있던 천조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손수건으로 보이는 그 천조각에는 LH라는 이니셜이 수놓아져 있었고 단서를 찾은 경찰은 LH라는 이니셜을 가진 사람을 범인으로 특정하고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보고타를 시작으로 콜롬비아 전역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이렇다 할 범인을 특정할 추가적인 단서나 범죄를 목격한 목격자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던 중 1999년 경찰은 어린 소년을 성폭행하려던 42살의 루이스 알프레도 가라비토란 사람을 체포하여 신문을 하던 중 1996년에 발생한 12살 소년의 살인사건을 가라비토가 저질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경찰은 가라비토의 살인 혐의를 추가하여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가라비토의 재판이 진행되는 중 경찰은 1996년에 가라비토가 살해한 소년의 살해 방법 등이 그간 조사해오던 구덩이에서 발견된 시신의 범행 수법과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고 보고타 외곽에 있던 가라비토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지방 곳곳을 수색하던 경찰은 그간 희생된 아이들의 사건을 보도한 신문기사를 모아둔 스크랩과 범행의 흔적 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단서를 통해 경찰은 100여 구의 아이들의 살해범이 가라비토인 걸 확신하게 되고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받던 가라비토를 다시 신문하여 자신이 100명을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합니다. 그렇게 사건은 가라비토의 자백으로 마무리되어 가는 듯하였으나 추가 범죄가 더 있을 거라는 경찰의 거듭된 신문에 자신의 집 근처에 38명의 시신이 묻혀 있다는 추가 범행에 대한 자백까지 받게 됩니다. 경찰들은 보고타 외곽에 있는 그의 집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실제로 집 주변에 38구의 시신들이 안매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가라비토의 악마와 같은 범죄에 사형시키라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당시 콜롬비아는 1910년도에 사형제도를 폐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가라비토는 사형이 배제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콜롬비아 법원은 가라비토의 범죄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 하여 영원히 사회와 분리를 시켜야 된다는 판단에 1853년형을 선고합니다. 가라비토는 죽을 때까지 사회와 격리된 채 교도소에서 평생을 보내야 되는 것으로 끝이 나는 듯 보였지만 이후에 발표된 가라비토의 최종 형량은 당시 선고받은 1853년이 아닌 22년형을 받은 걸로 알려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영문을 모른 채 충격에 빠지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알 수 없는 형량에 대해 의문을 일으켰습니다. 가라비토가 1853년형에서 22년형으로 감형을 받은 이유에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은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한 유가족들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가라비토가 받은 형량은 1853년형이었고 사형제도가 폐지된 콜롬비아는 법률상 감옥에서의 구금은
40년 이상은 불가능하다라는 법 조항이 있었습니다. 가라비토가 받은 1853년의 형은 콜롬비아 최대 형량인 40년으로 줄어들게 되고 범죄의 방법과 아직 찾지 못한 추가 시신들의 위치 등을 알려주는 조건으로 형량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22년형으로 감형되어지게 됩니다. 이 어이없는 감형에 대해 시민들은 분노했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시신의 유족들은 유골이라도 되찾고 싶다는 심정으로 어쩔 수 없이 그 제안을 수용하게 됨으로써 가라비토의 형량은 22년으로 최종 결정되어집니다. 1999년 4월 22일 체포된 가라비토는 2021년 그의 출소를 두고 여러 매체에서 이슈화되면서 당시 콜롬비아 정부는 사이코패스 성향인 가라비토의 정신을 문제 삼아 추가로 구금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구금된 가라비토는 2023년 10월 12일 66세의 나이로 수감 중 지병으로 인해 사망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희대의 살인마 루이스 알프레도 가라비토 쿠빌로스 이야기였습니다. 희대의 살인마 루이스 가라비토는 1957년 1월 25일 생으로 콜롬비아의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의 폭행으로 인해 가라비토는 가출을 하게 되고 각종 범죄에 노출됩니다. 그렇게 거리를 떠돌던 가라비토는 동성애 취향인 어른들로 인해 성폭력 등에 노출된 채 불운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당한 폭력을 힘없는 어린 아이들에게 그대로 돌려주게 됩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어린 아이들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빈민가의 굶주린 소년들에게 다가가 노숙자나 종교자로 행세하여 아이들에게 음료수와 돈으로 환심을 산 다음 자신과 친해지게 되면 아무도 없는 외딴 곳으로 유인한 다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배고픈 극빈층의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 자신에게 먹을 거와 용돈을 주고 손을 내밀어준 어른의 믿음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범행을 벌인 1992년부터 1999년까지 약 7년 동안 8세에서 16세의 소년을 유인하여 납치, 감금, 폭행 등을 통해 살인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수백 명의 아이들이 실종되고 살해되기까지 가라비토의 범죄 행각이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가라비토가 활동할 시기에는 콜롬비아가 내전으로 인해 여러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게 되면서 힘없고 약한 빈민가의 어린아이들의 실종에 대해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난한 부모들은 자식을 찾을 여력도 없었으며 가출 등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처음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되었을 당시 콜롬비아 당국은 한 사람이 이 많은 아이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지 않았으며 당시 내전으로 인한 대량 학살이거나 마피아 또는 종교 집단의 소행일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희생자 전원이 8세에서 16세의 소년들이었고 그 수도 너무 많다 보니 범인을 특정하기가 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가라비토는 총 138명의 살인에 대해 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는 법정에서 인정한 희생자의 수이며 실제로는 400명 이상의 살인을 저질렀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법정 최고형을 받긴 했지만 그 또한 형량 거래를 통해 감면되고 정신병을 빌미로 감옥에 수감 중 사망하게 되었지만 20년이 넘는 동안 살아있었다는 것은 그로 인해 죽은 아이들에게 어떠한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단일 최대의 악마 같은 쓰레기 살인마 루이스 알프레도 가라비토 쿠빌로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한두 명도 아닌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희생되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가라비토에게 희생된 아이들의 명복을 빌며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보럼 안녕.